모의고사 성적표 받으셨어요? 채점 본 것보다 덜 나오기도 하고 그러죠. 더 나오기도 하고. 마킹 때문에 그렇죠. 마킹 훈련도 잘 하셔야 되죠. 시험을 보셨는데 답안지 안 내신 분들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내시라니까. 왜? 그 성적표 받아보면 옛날 생각도 나고 그러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생각도 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거 이제 딱 붙여놓는 거야, 가가지고. 냉장고에 딱 붙여놓고 신기일전 하는 거야. 아이씨, 더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근데 민법은요, 할수록 점수가 올라야 되잖아요. 한 5월달이나 6월달쯤 되면 기존 점수보다 떨어지는 때가 와요. 민법은. 아니, 올라가다가 한 번쯤 딱 떨어지는 때가 와요. 그 이유는 민법은 조금 알게 되잖아요. 그럼 실수가 더 많이 나와요. 조금 알게 되면 생각이 그 조금 아는 방향으로 갔다가 잘못 고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공부를 더 했고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점수는 덜 나오는 그런 신기한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민법은. 근데 거기서 좌절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민법은 내 게 아닌가 보다 해서 개론을 집중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괜찮아. 개론 집중해. 대신 민법도 계속해. 그래야 거기서 탁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시기가 옵니다. 그런 시기에 올 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한테 오세요. 제가 다 얘기해 드릴게요. 이 강의도 오래 했고요. 여러분보다 훨씬 많이 객관식 준비를 해왔던 사람이에요. 시험이란 준비를 훨씬 오랫동안. 그래서 누구보다도 어떻게 하면 떨어지는지 잘 알아요. 하도 많이 떨어져 봐서 어떻게 하면 떨어지는지. 그러니까 제가 안 떨어지는 쪽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197페이지 계약의 해제와 해지. 자, 해제. 계약의 해제는 계약이 일단 유효한데 그 유효한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채무 불이행과 같은 일정한 사유가 생겼을 때 계약을 소급해서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 그게 해제라 그랬어요.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하죠. 해제 사유하고요. 해제 효과하고 두 가지가 중요해요. 물어보면 이 두 가지를 물어봐요. 거의. 해제 사유는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부수적 채무불이행, 채권자지체 한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중에서 이행지체, 이행불능 이 두 가지가 핵심이죠. 이행지체의 경우에 보통의 이행지체, 최고 후 해제, 정기행 이행지체, 최고 없이 해제, 이행불능, 최고 없이 해제.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제했을 때 소급소멸, 원상회복, 손해배상 청구 이렇게 되죠. 특히 요 효과가 그래서 제3자 보호된다 그랬죠. 자, 요때 제3자 있놈 아닌 놈. 자, 요거 오늘 시험 문제 나온 거 완전히 외울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시겠죠? 그렇게 크게 틀을 잡아두면 돼요. 1번에 1번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죠. 자, 이때 해제는 2번 합의 해제하고는 구별해야 되죠. 해제는 단독항의, 합의 해제는 계약. 자, 합의 해제 두 가지 기억하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고 이자 가산 의무 없다. 그 두 가지 기억하자. 그죠? 그러니까 2번 합의 해제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자, 3번 계약이 해제되면 원상회복 의무가 생기는데 요거 선악불문, 이익현존불문, 전부 반환. 선악불문, 이익현존불문, 전부 반환. 이게 원상회복이었죠. 부당이득 반환의 특칙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자, 계약이 해제됐어. 이때 제3자 갑과 을이 계약을 했다. 부동산 같은 경우 을에게 등기를 넘겨줬다. 그런데 갑이 계약을 해제했고 을등기가 말소가 돼야 되는데 이때 제3자가 나타난다 그랬죠. 두 그룹이 있다 그랬어요.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제를 하기 전에 을과 거래한 자. 여기 한 명 있죠. 또 하나는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제했는데 을등기를 말소하기 전에 을과 거래한 자. 두 그룹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때 해제 전 제3자는 선, 악, 불문하고 보호되고요. 해제 후 말소 등기 전 제3자는 뭐만 보호된다? 선이만 보호된다 그랬어요. 일단 요거 구별해야 돼요.
그러면 4번.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효과에 기초해서 해제 후 말소 등기 전 제3자는 이라고 돼 있죠. 해제 후 말소 등기 전 제3자니까 누구만 보호돼요? 선이. 선악불문하고 그랬죠. 틀렸죠. 자, 5번. 중도금을 을이 지급을 한 상태에서 약정 해제 사유가 생겼네. 약정 해제 사유는 뭐예요? 당사자가 미리 요러한 경우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미리 정해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하면서 뭐 목적물 가격이 공시지가가 뭐 50% 이상 폭등하거나 50% 이상 하락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특약을 해놨어. 그런데 실제로 50% 이상 폭등 또는 폭락했네? 그럼 당사자가 약속한 사유가 생겼으니까 해제할 수 있겠지. 그거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약정 해제 사유가 생기면 얼마든지 당연히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4번. 2번. 계약이 또 합의 해제라고 돼 있어요. 이때 받은 돈만 돌려주면 되고 이자를 가산할 필요는 없다. 자, 2번. 갑과 을이 공유하던 땅을 병한테 팔았는데 병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해제권은 갑하고 을에게 생기죠. 반대로 갑과 을이 땅을 안 넘겨주면 병에게 해제권이 생기는데 상대방이 갑하고 을이죠. 이렇게 해제권자가 수인, 상대방이 수인. 불가분성이라는 게 있다 그랬어요. 두 가지. 첫째, 행사의 불가분성. 전원이 행사하라. 전원에게 행사하라. 이게 행사의 불가분성이었죠. 또 하나, 한 명의 해제권이 소멸하면, 한 명에 대한 해제권이 소멸하면 전원이 소멸한다. 요거를 소멸의 불가분성.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게 2번이에요. 전원에 대해서 행사하라. 그죠? 3번, 계약이 해제됐을 때 원상회복 의무. 매수인이 물건 반환 플러스 과실 반환 의무와 매수인의 금전 반환 플러스 이자 가산 의무. 무슨 관계? 동시행관계. 4번, 성질상 일정 기간 내 이행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 정기행위. 그걸 이행지체했어. 최고 없이 해제권이 발생. 해제 의사는 따로 표시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동으로 해제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아까 4번 틀렸죠. 자, 매매 대금 채권이 양도됐다고 돼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제3자를 봅니다. 이 보호되는 제3자, 요놈. 제3자 보호된다 그랬죠. 548조 1항 단서에 보면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제3자는 보호된다고 돼 있어요. 제3자 권리 해하지 못한다. 이때 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놈. 채권. 계약이 해제되면 소멸하는 채권. 예를 들어 대금 채권이라든가 이전 등기 채권 같은 이런 채권. 요거를 양수, 압류, 가압류 한 놈.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 채권. 두 번째,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얘도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닙니다. 당사자의 상속인. 당연히 아니죠. 포괄승계니까.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게 됩니다. 또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았고요. 토지매매. 매수인이 건물을 지었고요. 이 건물을 병한테 팔았어요. 그 상태에서 토지매매가 해제되었을 때, 토지매매 계약이 해제가 되었을 때 건물 양수인, 얘는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닙니다. 토지매매 계약이 해제됐어요. 얘는 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게 됩니다. 네 번째, 무허가 건물이 있고요. 무허가 건물에는 무허건물 관리대장이 있어요. 그리고 이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에는 소유자가 등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무허가 건물을 관리를 해요. 그런데 그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갑이 을에게 무허가 건물을 팔았어요. 그리고 다시 병에게 팔고요. 현재 얘가 그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가 되어 있어요. 얘가.
그 상태에서 갑을 간의 계약이 해제가 되었을 때 이 병, 보호되는 제3자도 아니다. 에? 병, 보호되는 제3자도 아니다. 얘 병은 이 모하건물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돌려줘야 된다 안 돌려줘야 된다. 돌려줘야 된다. 얘는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 왜 아니냐? 이거 등기 아니잖아요. 보호되는 제3자이려면 부동산은 등기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은 등기부가 아니죠. 그러니까 얘가 설령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로 등재돼 있다 하더라도 이걸 등기로 볼 수는 없으니까 얘는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예? 마지막, 갑이 을에게 주택을 임대, 주택을 매매. 자, 을이 병에게 주택을 임대. 그럼 얘 주택 임차인이죠. 그 상태에서 갑을 간의 매매가 해제 되었을 때 얘 보호되냐? 보호되냐 이 문제. 얘가 보호가 된다면요, 의 병은 갑에게 임차권을 주장해서 계속 거주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보호가 안 되면요, 갑이 나가라 그럼 나가야 돼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갑을 간의 주택 매매가 해제되었을 때,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중개할 때도 이런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요 매매를 중개하시잖아요. 그럴 때 이 매수인이 여러분에게 또 부탁을 해요. 임대 좀 놔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요 매매도 중개하고 임차인구에서 요 임대도 중개하는 두 건을 수임하는 일이 생겨요. 근데 요때 혹 갑을 간의 매매가 해제됐을 때 요 임차인 보호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두셔야 되잖아요. 그죠? 원칙 보호된다. 대원칙 보호된다. 병은 보호된다. 병이 보호된다는 건 무슨 뜻? 갑은 임대인지를 승계한 걸로 봐요. 갑은. 예? 지금 임대차 계약이 누구하고 누가 했어요? 을하고 병이 했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갑을 간의 주택 매매가 해제가 되면 갑이 임대인지를 승계한 걸로 봐서요, 계약 관계가 갑과 병의 관계로 바뀌어요. 주택 임대차 계약 관계가. 그러니까 병은 원칙적으로 보호된다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안 되는 놈이 하나 있어요. 보호 안 되는 사람이. 요거 키워드로 기억하셔야 되는데, 요 을이요, 이 주택을 샀잖아요. 그런데 이 주택에 대해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다시 말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갑으로부터, 매도인으로부터 주택에 대한 임대 또는 전세 권한을 부여받았어요. 이런 뜻이에요. 을이 갑에게 주택을 사면서, 을이 갑으로부터 주택을 사면서 내가 이 주택을 임대를 놔서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잔금을 치르겠다. 그래서 갑이 그렇게 하라. 소유권 안 넘겨주고. 그래서 얘가 임대 권한을 부여받았어요. 자, 임대 권한을 부여받은 상태에서 임대차를 했어요. 그럼 보증금 받았겠죠. 잔금 치러야지. 안 치렀어. 그래서 갑이 계약을 해제했어. 이때 병, 얘는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 얘는. 그래서 다시 한번, 갑을 간의 주택 매매, 을병 간의 주택 임대, 그 후 갑을 매매가 해제됐을 때 얘는 보호되는 게 원칙이다만, 그죠? 단 을이, 매수인이 소유권은 취득하지 않은 채 매도인으로부터 뭘 부여받아? 임대 권한을 부여다 임대차 한 경우의 임차인은 보호받지 못한다. 요것만 딱 머릿속에 넣으면 돼. 이런 놈들이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5번을 봅니다. 채권 양도라고 돼 있죠. 그리고 그 양수인이라고 돼 있죠. 그럼 보세요. 채권을 양수한 사람은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 이렇게 되죠.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 옳은 지문이 됩니다. 자, 3번은 1번에 보니까 이행불능이 보이세요? 보이세요? 최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자, 2번 합의 해제라고 돼 있네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자, 3번 우리가 차고에서 봤죠.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했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그 이미 해제된 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여기서도 나오죠. 꼭 기억하자 그랬어요.
4번 계약 상대방이 여럿이라면 전원에게 해제하라 그랬죠. 한 사람에게만 해제했다면 아직 해제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5번 틀렸죠. 합의 해제라고 돼 있죠. 이자 가산 의무 없다. 자, 4번 1번 이행 최고, 이행 지체가 있을 때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해야 되죠. 단 반드시 상당 기간을 정해서 최고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례였죠. 5번은 551조 조문 그대로 잘 나옵니다.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3번 정기행위네요. 이행지체네요. 최고 없이 해제된다가 아니라 해제할 수 있다. 그죠? 자, 4번 틀렸네요. 쌍방이 여럿이야 전원이 전원에게 하라 그랬죠. 자, 5번 당사자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는 해제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라. 뭐 잘 모르겠지만 일단 틀린 게 4번이니까 4번 고르면 되겠죠. 해제시 기준. 자, 5번 나왔어요. 6번 나왔습니다. 7번 나왔습니다. 다 뭘 고르라는 거예요? 제3자 인놈 아닌 놈. 그죠? 자, 일단 5번은 제3자 인놈을 고르라 그랬죠. 자, 우린 아닌 놈을 제낍니다. 동그라미 1번 채권을 양수. 아니죠? 2번 채권 압류. 아니죠? 자, 4번 임대권한. 여기 보세요. 임대권한을 부여받은 매수인. 얘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4번 안 된다. 예? 4번 체크. 임대권한. 예. 자, 5번은 등기를 마치지 않았대.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한 놈 남았네. 3번 부동산 압류한 사람. 얘 보호된단 말이죠. 부동산을 압류하면 가압류하면 부동산 등기부에 가압류권자로 등기. 예, 보호된단 말이에요. 6번 해당하지 않는 자를 모두 고르래. 자, 이제 고릅니다. 기업 채권 양수 디귿 채권 압류 두 놈. 그죠? 답은 3번. 자, 7번 역시 마찬가지. 해제 소급표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고르랍니다. 않는 자. 기억 해제자는 을로부터 땅을 사자고 등기. 땅도 샀고 등기까지 했네. 그죠? 니은은 가등기를 마쳤네. 디귿 주택을 임차해서 대항력 갖췄는데 여기 임대 권한을 부여받았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원칙 보호된다. 그럼 기억 니은 보호되네요. 한 놈 남았네. 리을. 여기 나왔네. 토지 매매 계약이 해제. 어디 갔어? 토지 매매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수인이 신축한 건물을 양수한 사람. 보호되는 제3자? 아니다. 8번에 1번 또 나왔어요. 계약이 해제됐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합의 해제도 제3자는 보호해야 되죠. 그죠? 합의 해제의 경우에 제3자를 보호하지 않으면 계약 해제를 해야 될 상황에서 제3자 보호 안 하려고 지들끼리 합의 해제해버리는 경우가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합의 해제도 제3자 보호 된다. 이행불능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행할 수 없는 이행불능과 채무자의 이행 거절이 있을 때는 첫째, 이행기를 기다릴 필요 없고 자신의 반대 의무 제공할 필요 없고 이행을 최고할 필요 없이 해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공을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4번 또 나왔네요. 토지 매수인으로부터 그 땅 위에 신축한 건물을 산 놈. 보호되는 제3자? 아니다. 자, 5번은요. 여기 잠깐 보세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지금 갑과 을이 해제권이 있어요. 전원이 행사해야 된다 그랬죠. 다만 동시에 하라는 말은 아니라 그랬죠. 그럼 전원이 행사한다는 무슨 뜻이냐면 갑이 해제할 수 있어요. 을도 해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만 해제했을 때는 해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거를 둘이 같이 행사해야 된다고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갑이나 을은 따로따로 해제를 할 수는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전원이 해제를 할 때까지 해제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5번 읽어봅니다. 공유자가 공유토지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을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공유자 중 1위는 다른 공유자의 별개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있다죠. 해제할 수는 있죠. 그죠? 만약에 이걸 없다 그러면 해석이
공유자가 동시에 해야 된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갑, 을과 별개로 해제할 수 있고 을, 갑과 별개로 해제할 수 있고 단, 둘 다 해제가 되어야 전체가 해제가 되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동시에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틀린 거 몇 번? 3번. 9번 갑의 건물에 대한 을과의 계약 해제라고 되어 있어요. 1번 계약 성립 후 건물에 감유가 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을은 갑의 계약 위반을 이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자, 요거 이제 조금 어려워서 수업 시간에 안 한 건데요. 갑을 사이에 지금 건물 매매를 했어요. 그렇죠? 맞나? 땅이야? 건물이야? 건물이죠. 근데 요게 감유가 되어 있어요. 감유가 되어 있으면요. 등기를 못 넘겨줘요. 감유나 압류는요. 처분 금지효가 있어서요. 저 부동산에 감유가 걸려 있으면 갑은 등기를 넘겨줄 수가 없어요. 즉 을은 등기를 넘겨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행 불능이냐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갑은 등기를 넘겨줄 수가 없으니까 갑의 이전 등기 의무가 불능이냐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이행 불능으로 보면 을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의 부동산이 감유가 되어 있다는 건 무슨 뜻이죠? 갑이 채권자한테 돈을 갚지 못하고 있으니까 채권자가 저 건물을 경매 넣으려고 소송을 진행 중인 거예요. 그래서 팔지 못하도록 감유를 걸어놓은 거예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갑이 돈이 있어. 돈이 있으면 감유한 사람에게 돈을 갚고 감유 풀고 등기 넘겨주면 되지요. 반대로 갑이 무자력, 돈이 없어. 그럼 감유를 풀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매도인이 매도한 목적물에 감유가 돼 있을 때는 나눠봐야 된다. 나눠봐야 된다. 갑이 돈이 있는지 돈이 없는지. 만약에 돈이 있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채권자에게 돈을 갚으면 되죠. 감유 풀고 넘겨주면 되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행불능이 아닌 거예요. 이행불능이 아닌 거야. 반대로 갑이 개털이야. 그러면 돈을 못 갚지. 못 풀지. 그러면 그때 못 넘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구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매 목적물이 감유되어 있다. 그러면 하나를 더 찾아. 무자력을 찾아요. 그러면 이행불능이에요. 이 말이 없으면 이행불능이다, 아니다라고 판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예요. 그럼 보세요. 9번에 1번은 감유가 되어 있다는 사유만이라고 돼 있죠. 그럼 이것만으로는 이행불능이 아니지. 따라서 해제할 수 없다죠. 없다죠. 자, 2번은 또 이행불능이 나왔고 이행불능은 이행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고 자신의 반대 의무를 제공할 필요 없다 그랬죠. 2번 틀렸죠. 3번은 갑이 잘못이 있어서 을이 계약을 해제했어. 자, 을이 계약을 해제했어. 그럼 끝났죠? 근데 계약을 해제해놓고 얼마 있다가 을이 갑에게 청구를 해. 이 개또라이도 아니고 지가 계약을 해제해놓고 뭔 청구를 해. 그럼 갑은 뭐라 그러면 돼요? 네가 계약 해제했잖냐? 나 못 줘. 라고 할 수 있어야죠,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을이 계약을 해제했어. 그래 놓고 갑에게 다시 청구를 해. 그럼 갑은 거절할 수 있다. 그죠? 이게 옳은 질문이죠. 4번 또 나왔네요. 갑이 계약을 해제한 후에도 을은 뭐 할 수 있다? 차고 취소할 수 있다. 자, 5번. 갑이 을에게 계약을 하고 을에게 등기를 먼저 넘겨줬어요. 을이 등기를 넘겨주면 담보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르겠다 그랬어요. 갑이 을을 믿고 등기를 넘겨줬어. 근데 얘가 약속을 안 지켜. 그럼 갑은 계약을 해제하고 말소 청구하면 되죠. 그런데 갑이 냅다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럼 이 말소 청구 소송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계약 해제 의사 표시가 들어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지. 예. 자, 그 상태에서 갑이 소를 취하해. 그럼 계약 해제도 취소된 건가요? 아니지. 계약은 그대로 해제가 된 거예요. 계약은 그대로. 갑이 말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을이 갑한테 와서 말소해 주겠다.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다 줬어요. 그럼 가서 갑은 말소하면 되죠? 소송은 취하하면 되죠? 소송을 취하했다 하더라도 이미 계약을 해제한 효과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5번이죠. 갑이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해제한 후에 그 소를 설령 취하하더라도 해제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옳은 것은 3번. 10번 갑은 자신의 X토지와 을의 Y토지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을에게 X토지 소유권 넘겨줬어요. 자, 갑은요 을에게 X토지 소유권 넘겨줬어요. 그런데 을은요 Y토지를 안 넘겨주고 있어 지금. 갑은 X토지를 넘겼는데 을은 안 넘겨주니까 을은 지체죠. 지체 중이야. 자, 이 상태에서 을이 병에게 매각을 했어. 을이 병에게 매각을 했어요. 뭘 매각했어요? X토지. 그리고 Y토지는 수용이 돼버렸어요. 아이 복잡해라. 자, 여기서 Y토지가 수용된 건 을의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지. 그런데 을이 지체중 수용이 됐죠? 이행 지체였죠? 이행 지체 상태에서 불가능해졌어. 그럼 뭘로 바뀌는 거예요? 이행 그냥 수용된 게 아니라 을이 지체중 수용이 된 거야. 이행 지체중 불가능해졌으니까 이행 불능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이 갑에게 Y토지를 넘겨주는 건 뭐가 됐다? 이행 불능. 그럼 갑은 을의 채무가 불능이 됐으니까 이 교환계약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제. 근데 문제가 생겼어. X토지는 벌써 얘한테 넘어갔어. 얘 보호된다 안 된다? 얘 보호된다 안 된다? 얘 보호돼야 안 돼요? 병. 잘 읽어보세요. 세 번째 절 을은 병에게 X토지를 매각하여 소유권을 2000 소유권 이전했대. 등기가 얘한테 넘어갔대. 그럼 보세요. 갑을 간의 X토지 교환계약이 해제됐는데 그게 해제가 되기 전에 이미 X토지는 병한테 넘어갔고 등기까지 마쳤어요. 해제 전 제3자. 등기까지 갖췄어. 선악불문보호 이렇게 되겠죠. 그죠? 선악불문하고 보호되는 거예요, 병은. 자, 그러면 일단 이행불능이니까 을이 갑에게 Y토지를 넘겨주는 건 불능이니까 갑은 일단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죠. 일단 해제할 수 있어요, 갑은. 갑은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이거 수용됐죠? 뭐 내놔라? 보상금 내놔라. 그게 뭐죠? 대상 청구권. 할 수 있겠지. 자, 3번. 3번은 잘 모르겠는데. 손해배상을 판단하는 기준식이 이거 우리 시험범위 아닙니다. 가끔 이렇게 우리 시험범위 아닌 게 나와요. 자, 4번. 갑이 교환계약을 해제했어, 이거를. 근데 X토지는 이미 누구한테 넘어가 있어. 그러니까 갑은 자신이 을에게 넘겨준 X토지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다. 얘가 보호되니까. 그죠? 말소 청구할 수 없다. 요게 답이네요. 우리가 아는 한도에서 요게 답이네. 병 보호된다고. 5번 만약에 병이 교환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안 후에 등기가 됐어. 그럼 얘는 악의죠. 해제 후 악의지. 그럼 보호받지 못한다. 병은 X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죠. 자, 3번만 남았죠? 자, 불능이 돼요. 이행 불능. 네? 불능이 돼서 얘가 계약을 해제해요. 손해배상을 청구해요. 그 손해배상 청구할 때 그 액을 산정하는 기준식이 보통은 해제 당시예요. 언제라고요?
해제 당시. 그런데 불능에 의한 해제만은 불능 당시, 불능이 된 때의 가액, 그게 손해배상 산정의 기준 시기라는 게 판례예요. 이게 3번이야.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뭐라고 나왔어요? 계약 체결시라고 돼 있죠? 계약 체결시가 아니라 불능이 될 당시의 시가 이렇게 됩니다. 불능이 될 당시의 시가. 몰라도 되는 거예요. 12번 합의 해제라고 돼 있습니다. 틀린 거 꼬라라고 돼 있는데요. 깔끔하네요. 동그라미 1번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없다. 이자 붙여 반환할 필요가 없고 합의 해제도 소급해서 소멸하니까 소유권 매도인에게 복귀. 자, 아까 4번 제3자 보호된다 그랬죠. 네, 그 다음에 매도인이 잔금기일이 경과한 후 해제를 주장하면서 수령한 대금을 공탁을 해버렸어요. 돈 돌려준 거죠. 매수인이 그걸 찾아갔죠. 그럼 뭐예요? 합의 해제된 거지. 묵시적 합의 해제 이렇게 되겠죠. 12번 1. 합의 해제할 때 원성 회복에 관하여 반드시 약정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쵸? 약정이 없으면 법부로 가면 돼요. 2번 합의 해제되었을 때는 뭐 청구 못해? 손해배상 청구 못해. 자, 3번 이자 가산할 필요 없어. 이게 답이야. 그러니까 합의는 딱 두 개예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냐 없냐? 이자 가산해야 되냐? 딱 그것만 물어봐. 4번은 청약에 대해서 변경을 해서 승낙을 했다면 청약 거절과 동시에 새 청약으로 본다. 그렇죠. 5번 합의 해제도 누가 보호된다? 제3자 보호된다. 13번에 1번 다시 551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번 채무자가 불이행 의사를 명백히 표시 이행 거절. 그럼 상대방은 이행기를 기다릴 필요 없이 최고할 필요 없이 해제할 수 있다. 2번 틀렸죠? 자, 이행 불능도 마찬가지죠. 이행기를 기다릴 필요 없고 자신의 반대급부를 제공할 필요가 없고 그죠? 그게 3번. 4번 일부 이행불능. 일부가 이행불능해. 그런데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계약 목적을 달성 못해. 그럼 어떻게 돼요? 전부 해제하면 되겠죠. 상식이고요. 5번 전원이 전원에게 하라. 해제권 행사의 불가분성. 그죠? 14번의 의사표시는 명시묵시 불문하죠. 2번 해제 의사표시 한다면서 도달했어. 그러면 철회할 수 없고. 자, 3번 토지 임대차. 이거 나중에 임대차 가서 보는데 우리 민법 635조에 의하면요. 임대차를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죠?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죠? 임대인도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고요. 4번 1인의 해지권이 소멸하면 다른 당사자도 소멸한다. 근데 5번 합의 해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자를 가산하래. X 이자 가산 의무 없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해제와 관련된 거죠.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아까 말씀드린 제3자 보호 안 되는 놈들 요것만 좀 잘 주목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해제권 발생 사유나 해제의 효과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합의 해제하고 비교하는 거 그 정도만 해제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자, 이제 계약 강론에 매매가 나왔는데 매매를 보면요. 1번에는 일방계약 문제가 하나 있죠. 근데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깡글이 뭐에 관한 거예요? 계약금. 계약금. 아주 중요하죠. 계약금. 매매 일방예약은요. 첫째, 계약 당사, 예약 당사자 중 한 사람에게 예약 완결권을 보여. 매매 예약을 하면요. 당사자들은 나중에 본계약을 체결해야 되죠. 본계약을 체결해야 될 채권 채무가 생겨요. 그러니까 예약은 언제나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채권 계약이에요. 그리고 이 예약이 일방 예약만 규정을 해놨고 일방 예약이라면 한 놈에게 예약 완결권이라는 형성권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행사하면 본계약이 일방적으로 체결이 되는 거예요. 이때 예약 완결권 재산권이고 양도 상속할 수 있고 의뢰 채권자가 대신 행사할 수 있고 이걸 대위라고 합니다.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10년이고 제척기니까 중단정지가 없어서 쭉 지나면 소멸하고 갑이 물어봤는데 대답을 하지 않으면 예약은 효력을 잃고 나중에 본계약이 일방적으로 체결돼야 되니까 예약 당시 본계약 내용이 정해져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여기서 나올 만한 것들이에요. 일단 매매의 일방예약은 예약이니까 채권계약입니다. 그죠? 2번은 그대로 나온다 그랬어요. 예약을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면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일방적으로. 여기서 그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 이게 뭐예요? 예약 완결권 행사.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대로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3번 제척기간이 경과했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3번. 4번 예약이 성립한 후에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기 전에 목적물이 전부 멸실됐다면 예약 완결권 행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예약 완결권 행사해서 계약이 되더라도 원시적 불능이 돼버리니까. 자, 5번 예약 완결권은 당사자 간의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몇 년? 10년. 옳은 것은 2번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약금이 나왔습니다. 계약금은 일단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요물계약이라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계약금을 주고받으면 해제권이 하나씩 생긴다는 거. 그런 기능을 해약금이라고 그랬죠. 그 해제권을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포기 또는 배액상 안 하고 해제할 수 있다. 네? 여기서 이제 이행 착수가 좀 중요하다고 그랬고요. 그렇게 해제가 되면 소급해서 소멸할 뿐 원상회복 의무를 하든가 손해배상 따위는 청구할 수가 없다. 이게 계약금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1번을 봅니다. 각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을 수수했어. 그러면 각과 을에게는 각각 뭐가 생겨? 해제권이 하나씩 생겨. 그죠? 자, 이 상태에서 계약금 해제권이 있는 상태에서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그럼 갑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할 수 있죠. 그래도 끝내 을이 이행을 하지 않아. 그럼 갑은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생기죠. 이때 해제권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법정 해제권이죠. 그렇죠? 생기겠지, 해제권이. 그런데 계약금 해제권이 지금 있죠. 있는 상태에서 뭐가 더 생겼어? 법정 해제권이 또 생겼어요. 이렇게 할 수 있냐? 있지. 있겠죠? 계약금을 주고받음으로써 계약금 해제권이 있는 상태에서 이거와는 별개로 어느 일방의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상대방에게는 무슨 해제권이 하나 더 생긴다? 법정 해제권이 하나 더 생긴다. 계약금 해제권과 법정 해제권은 효과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건 원상회복 없고 손해배상 청구 못하지. 그런데 이거는 원상회복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요건도 다르고 효과도 다르고 똑같은 해제권이지만 요건도 다르고 효과도 다르니까 두 개가 뭐 할 수 있다? 병존. 동그라미 1번 계약금의 해제권이 있는 경우에도 채무 불이행이 있다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번은 보니까 매신이 중도금 지급이라고 돼 있죠. 중도금 지급이 뭐예요? 이행착수. 이행착수 했으니까 포기하고 해제하거나 배액상 안 하고 해제하는 건 더 이상 안 된다 그랬죠. 계약금 해제 못한다 그랬습니다. 2번 X. 자, 3번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했죠. 계약금 해제죠. 원상회복 청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고 이렇게 되죠. 계약금 포기나 배액 상환에 의한 해제는 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 할 수 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이 해제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유효다. 자, 5번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매수인을 상대로 잔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 이게 이행착수냐? 아니다. 이행착수가 아니다. 아니니까
소재기 후에도 계약금 해제할 수 있다.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다. 그죠? 5번이 답이네. 3번, 1번 우리민법은 계약금에 해약금 기능을 넣어놨다 그랬죠? 그래서 일단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 당연히 매매에 관한 규정들은 유상계약에 적용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임대차에도 적용해야지. 3번 해약금 해제, 계약금 해제, 원상회복 없고 손해배상 없고. 4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계약금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행착수가 아니다. 따라서 허가 후에도 계약금 백상하라고 해제할 수 있다. 4번 틀렸죠. 5번은 또 나왔죠. 잔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 이행착수 아니다. 따라서 소송 제기 후에도 계약금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다. 계약금 해제할 수 있다. 4번 계약금 포기한 해제, 계약금 해제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 따위를 체결하면서 부가적으로 체결되는 종된 계약. 만약에 계약금을 주고받으면서 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할 수 있고, 그러면 무슨 성질을 갖게 된다? 위약금 성질을 갖게 된다. 4번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하는 권리,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하는 권리는 당사자 합의로 없앨 수 있다. 배제할 수 있다. 5번 계약금의 일부만 먼저 지급해서 1,000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100만 원만 먼저 지급했어. 값은 받기로 한 1,000만 원의 배액. 그랬죠? 받기로 한 1,000만. 실제 받은 금액의 배액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렇죠? 5번 틀렸네요. 5번에 계약금은 무슨 성질이 있다? 해약금 성질이 있다. 자, 이 니은 중도금 지급했네요. 이행기 전이라도 상관없어요. 중도금 지급은 이행착수. 따라서 매도인은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할 수 없다. 자, 디귿. 매도인이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하려고 했더니 매수인이 도망을 다녀 안 받아 실무적으로는 공탁한다 그랬죠. 하지만 공탁을 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진 않아. 따라서 대법원은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실무적으로는 공탁을 한다 하더라도 공탁까지 해야 해제되는 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옳은 것 기억 디귿. 기억 니은 디귿이군요. 네. 자, 6번 사례 형태로 나오네요. 2014년 5월 1일 갑이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면서 5월 10일 계약금을 2달 뒤 중도금 잔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라고 돼 있죠. 자, 5월 1일 날 계약을 하면서 중도금은 5월 10일 날 주기로 했어. 계약금은. 그럼 아직 계약금 계약은 한 게 아니죠? 계약금 계약은 동그라미 1번. 무슨 계약? 요물 계약입니다. 낙성 계약이 아니라 무슨 계약? 요물 계약. 뭐 1번이 벌써 틀렸네요. 그죠? 2번 해약금으로 추정. 해약금으로 추정. 자, 3번이 문제입니다. 이 3번. 을이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갑은 계약금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일단 1번은 분명히 틀렸습니다. 근데 이 3번은 뭐냐 하면 우리 대법원이 아까 제가 기본서를 말씀드리면서 가운데 건 안 보고 끝에만 봤었는데 우리 대법원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이 전부가 됐든 일부가 됐든 지급을 안 하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설령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매매계약상 채무 불이행이 아니니까 매매계약 즉 주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이게 판례에 변함없는 문구예요. 대법원이 계속 이렇게 판결을 해요. 그런데 대법원 판례 중에서
하나가 이상한 판례가 하나 있어. 이렇게 끝이 나긴 끝이 났어요. 그런데 이 앞에다가 쓸데없는 걸 붙인 판례가 하나 있어요. 뭐라고 붙였냐면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만약에 계약금 지급이 없으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사정이 엿보이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미친 개또라이 판례예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나아가 매매계약도 해지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이렇게 할 것이나, 그러나 대원칙 이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이거 쓸데없는 이거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이거를 판결문에 썼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걸 또 찾아가지고 이걸 출제를 해. 거지같이. 그게 3번이야. 이 거지 같아. 이걸 취재하면 안 되는데 이 거지 같은 것들이 취재를 했어. 뒤에 해설이 어디 있을 거예요. 해설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이게 몇 번이야? 6번인가? 588페이지 보세요. 해설에. 이 판례 진짜. 이걸 출제를 거지 같아. 제가 이거 해설 하면서 뚜껑 열려가지고 588페이지를 보세요. 해설. 동그라미 3번에 관련 판례가 있죠. 자, 읽어볼게요. 당사자가 계약금의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확정하거나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확정한 경우, 그럼 계약은 체결됐다 안 됐다? 안 됐다예요. 계약금 계약은 체결된 적이 없어. 그런데 교부자가 계약금의 전부를 약정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 약정을 해지할 수 있고, 나아가 그 약정이 없더라면 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사정인데면 주계약도 해지할 수도 있을 것이나.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아무 생각 없이 이걸 판결문에 써놨어요. 대법원이. 그 다음에 핵심이에요. 원칙적으로 계약금을 주지 않는 한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은 물론이고 주계약도 해지할 수가 없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포인트. 그런데 앞에다가 이 쓸데없는 문구를 해지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이거 써놓은 거예요. 딱 이거 하나 있어. 딱 이거 하나. 나머지는 다 이렇게만 얘기를 해요. 판례들이. 이거 써놨어. 이거를. 그리고 그걸 출제해버렸어. 이 거지 같은 것들이. 6번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6번의 3번은요. 원칙으로 따지면요.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약금이든 매매계약이든 해지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3번은 틀려야 돼요. 원래. 근데 요놈 때문에 요거 때문에. 요거 보고 출제한 거. 요거 보고. 그걸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상관없어요. 완벽하게 틀린 거 하나가 나와요. 1번처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막 흥분했었는데 사실은 흥분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도 양심은 있어서 명백한 거 1번 답을 해요. 그나마 3번 때문에 아주 짜증나. 자, 4번은 우리 중도금을 지급했으니까 이행 착수했죠? 그럼 계약금 해지할 수 없다. 자, 5번 의리 잔금까지 줬는데도 갑이 등기를 안 넘겨줘. 그럼 을은 뭐 할 수 있어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법정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틀린 거 1번. 답 고르는 건 큰 문제가 없고요. 자, 7번. 아까도 이런 비슷한 거 한 4줄 넘어가는 거 문제를 봤어요. 그렇죠? 자, 우리 교재에서 지금 4줄이 넘어가면요. 실전 가면 6줄이 넘어요. 실전 가면 문제가. 예? 나중에 실전 가가지고요. 문제를 읽는데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3줄이 넘어가잖아요. 3줄까지만 읽으세요. 3줄이 넘어가는 문제는 일단 체크했다가 나중에 읽으셔야 돼요. 다음번 모의고사부터는 그렇게 훈련을 하세요. 이유가 뭘까요? 3줄이 넘어가잖아요. 넷째 줄 읽을 때면 이거 다 까먹어요.
다 까먹어요. 그래 다 읽고 난 다음에 뭘 읽었는지 몰라요. 그게 또 읽게 돼 있어요. 즉 한 번 읽었고 문제 파악을 못해요. 절대로. 천천히 끊어갖고 훈련을 하지 않은 사람은 처음에 읽어갖고 문제 파악을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전 가서 4줄, 3줄을 넘어가는 문제가 나오면 일단 제끼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보면 다 풀고 나서 시간이 남아요. 그럼 그때부터 짧은 거부터 문제를 풀어요. 4줄짜리부터. 4줄짜리 풀었는데도 시간 남으면 5줄짜리. 아시겠죠? 7번 같은 게 그런 거예요. 실전감 한 6줄 정도 됩니다. 갑은 그의 X가옥을 을에게 1억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 차기일에 계약금을 받았고 잔금 9천원 한 달 뒤에 받기로 했다. 그런데 갑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면 갑이 을에게 1,000만 원의 위약금을 지급한다. 희한하게 약속을 했어요. 갑이 매도인이죠. 그죠? 1억을 매매했죠. 1,000만 원의 계약금을 받았어요, 갑이. 그런데 을이 아니라 갑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제되면 갑은 1,000만 원을 위약금으로 준다 그랬어요. 그죠? 그럼 만약에 갑의 잘못으로 해제가 됐어요. 갑은 을에게 1,000만 원 위약금 줘야 되죠? 받은 계약금은 돌려줘야 돼요? 안 돌려줘도 돼요? 잘 생각하세요. 매도인이 계약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특약을 했는데 뭐라고 특약하냐? 을의 채무불이익이 아니라 갑의 채무불이익이 있으면 갑은 1,000만 원의 위약금을 주기로 했어요. 갑의 채무불이익. 근데 실제로 갑이 채무불이익이 있었어. 그럼 일단은 갑은 약속대로 이거 줘야 되죠. 받은 이건 어떻게 돼요? 돌려줘야지. 이거는 당연히. 이건 돌려주는 거고. 따로 뭐 하는 거예요? 위약금 줘야지. 그런 약정입니다. 그런 약정. 갑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면 갑은 을에게 1,000만 원 위약금을 지급한다. 자, 1.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는 약정은 무슨 계약? 요물계약. 요물계약. 2. 이행 착수 전 을은 계약금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고. 3. 등기소 동행을 촉구했죠? 이행 착수다. 등기소 동행 촉구는 뭐라고요? 이행 착수다. 그걸로 출제한 거예요. 4번 이행 착수 전 계약금 해제했을 때 계약금 해제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자, 5번. 지금 특약을 뭔 특약을 했어요? 갑의 잘못으로 해제되면 위약금 준다 그랬죠. 그런데 을의 잘못으로 해제됐을 때는 위약금 준다는 약정을 했어 안 했어요? 안 했지. 안 했지. 그럼 을의 잘못이 있으니 위약금 특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을의 위약금 지급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죠. 갑은 실제 손해배상만 청구하게 됩니다. 8번 갑은 자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수령한 후 중도금과 잔금을 한 달 뒤 받기로 했다. 자, 1번 계약금을 위약금을 한 특약할 수 있지요? 있지요? 2번 매매계약의 종된 계약이죠? 그 다음에 3번 중도금을 지급했지요? 계약금 포기 해제 못하지요? 4번 해약금 해제했지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5번 계약금 해제권 배제 약정 할 수 있지요? 만약에 계약금에 한 해제권을 포기하는 약정을 했다면 당연히 계약금 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지요. 9번 매매대금 3억 계약금 3천. 1.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죠? 2. 을이 계약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시 잔금을 안 주면, 자, 계약금 주고받은 것과 상관없이 잔금을 주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 그럼 갑은 을과의 계약을 법정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계약금 해제가 아니라 법정 해제.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법정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3번. 계약금 계약은 매매계약의 종된 계약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매매계약이 실효가 되면 계약금 계약도 실효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4번 계약금은 최소한 증약금의 성질이 있죠. 그죠? 계약금의 최소한도의 성질이 뭐예요?
기본이 되는 성질이 뭐야? 증약금. 증약금. 5번은 중도금 지급이라고 돼 있죠. 이행 착수 한 건에 따라서 계약금 배액 상환하고 해제할 수는 없다. 없다. 10번. 갑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을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해약금으로 추정하죠. 자, 위약금 약정했어. 위약금 약정은 뭘로 추정해? 손해배상액의 예정. 3번 중도금 지급했지. 이행 착수죠. 계약금 해제할 수 없다. 만약 을이 갑에게 약정한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해서 갑은 수령한 금액의 배액이 아니죠. 따라서 수령한 금액의 배액을 주고는 해제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5번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죠. 네? 이행 착수 아니지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 후에도 배액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계약금과 관련된 문제. 올해도 나옵니다. 올해도 나오니까.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으니까 이렇게 딱 잘 나오는 거 정리 꼭 해주셔야 돼요. 이행 착수인지 아닌지, 계약금 해제했을 때 효과가 뭔지 그런 거 위주로 딱 봐주시면 돼요. 자, 11번부터는 매매계약의 일반적인 거 물어보는 건데 1번 벌써 틀렸죠? 유상, 낙성계약이라 낙성계약. 그죠? 3번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고요. 4번 타인권리도 매매할 수 있고요. 5번 매매계약 비용에 관한 약정이 없으면 균분부담하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매매계약에 관해서 단순한 문제도 대단히 자주 물어봅니다. 12번에 1번. 1번에 보니까 1번의 첫 번째 줄 끝에 가면 매매계약 비용이라고 돼 있죠. 마지막에 근분분담한다고 돼 있죠. 옳은 지문이지? 아니지. 등기비용, 담보권, 말소비용 들어있잖아. 이거 지워야지. 그래서 매매계약비용 외우자. 측량비용, 감정평가비용, 계약서 공증비용. 계약서 공증비용은 계약서 작성비용이라고도 나와요. 그래서 매매계약비용 3개 외우면 돼요. 측량, 감정평가, 계약서 공증. 이건 계약서 작성비용이라고도 나와요. 요 3개 기억하자. 이게 계약 비용이다. 말소 비용이나 이전 등기 비용은 계약 비용이 아니라 계약 이행 비용이에요. 계약 이행 비용.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등기 비용과 담보권 말소 비용 이 2개를 지워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대금 지급을 어디서 할 건지 장소를 약정하지 않으면 원칙이 매도인 주소지라 그랬는데 다만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했을 때는 어디? 인도 장소.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했어요. 인도 장소. 3번 또 나왔네요. 아까 봤죠? 조문. 일방 예약을 한 경우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한 때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형성권이다. 4번 계약금은 뭘로 추정? 해약금. 5번 계약금 계약은 매매계약의 종된 계약, 요물계약. 그죠? 틀린 거 1번. 13번에 1번. 타인 권리 매매할 수 있죠? 취득해서 넘겨줘야 되죠? 2번 매매계약 비용은 균분부담하죠. 자, 3번 담보책임이 있는데요. 담보책임은 법정 무과실책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담보책임을 면책하는 특약. 담보책임,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면제하는 특약.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를 들어 매도인이 물건을 팔면서 혹시라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런 약정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매도인이 하자가 있는 걸 뻔히 알고서 그 책임 안 지려고 면제 특약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예, 있어요. 담보 책임 면제하는 특약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매도인이 만약에 하자가 있던 걸 알아. 숨기고 특약해서 채무 불이행 책임지면 되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면제 특약할 수 있어요. 또 하나 매도인이 하자가 있는 걸 알면서도 숨기고 면제하는 특약을 해서 면제 안 된대. 예? 그러니까 일단 면제 특약은 할 수 있다. 면제 특약 할 수 있다. 근데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매도인이 알면서 고지하지 않았다고 돼 있죠? 이건 면제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담보책임 면제 특약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매도인이 숨기고 면제 특약했어. 이때 면제 안 돼.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4번은 또 나왔네요.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어디서 지급하라?
인도 장소. 5번은 어느 한쪽에 이행기한만을 정해놨다. 상대방은 무슨 기한? 동일기한이 있는 걸로 추정. 그죠? 14번. 매매 비용을 매수인이 전부 부담한다는 약정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 그런 약정이 없으면 균분 부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상권 매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지상권 양도. 3번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했어요. 어디서? 인도 장소. 자, 과실 나왔네요. 목적물 인도 전 매도인, 인도 후 매수인. 단 인도 전이라도 대금을 전부 지급하면 매수인. 그죠? 그것만 딱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인도 되지도 않았고 대금이 완제되지도 않았어. 그럼 과실은 누구 거? 매도인 거. 자, 5번 당사자 사이 행사기한을 정하지 않은 매매 이약 완결권 언제까지? 10년 이렇게 되죠. 10년. 15번 갑은 그 소유 X토지에 대하여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1. X토지가 인도되지도 않고 대금이 완제되지도 않았어. 그럼 과실은 누구 거죠? 매도인이 수취하죠. 그 다음에 을은 인도 의무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아니 대금을 안 줬잖아. 그럼 인도 안 하겠죠. 이 동시행관계잖아요. 원래는. 그러니까 인도되지 않고 있고 대금도 안 주고 있어. 그럼 둘 다 동시 이행 관계니까 둘 다 지체 책임이 없지. 그죠? 2번 을이 대금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어요. 어떤 걸까요? 네? 동시 이행의 한 명분 같은 거. 권리 주장자가 있을 때. 이럴 때는 매수인은 대금 지급 거절할 수 있죠. 정당한 거절이지. 연체자가 붙어 안 붙어? 안 붙지요. 지체 책임을 짓지 않습니다. 3번 X토지가 인도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이 잔대금 지급을 지체해도 잔대금 지급 이자 상당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죠. 인도되지 않았으니까 잔금 지급 거절할 수 있단 말이죠. 지체 책임이 없단 말이지. 4번 X토지를 아직 인도받지 못한 을이 등기를 경료했어요. 근데 대금을 안 줬어요. 자, 과실 누가 수취할까요? 예? 잘 생각하세요.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는 것은요. 인도 후예요. 뭐라고요? 인도 후. 그죠? 또 하나는 인도 전이라도 대금을 완납했을 때예요.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는 경우 두 가지. 인도 후. 또 하나가 인도 전 대금 완납. 이 두 가지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할 수 있어요. 그런데 4번 질문은 여러분을 속인 거예요. 등기를 넘겨줬다고. 그 앞에 뭘 박혔어요? 인도하지 않았고 대금도 완제하지 않았어요. 매수인 과실 수취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등기에 속으면 안 돼요. 등기에 속으면 안 돼. 그래서 과실은 누가? 매도인. 매도인. 자, 5번 X토지가 인도되지 않았다면 을이 대금을 완제하더라도 대금을 완제했어요. 과실은 누구 거? 을이죠. 매수인 을. 그래서 매수인 을이 수취하는 경우 두 가지. 인도를 받았거나 인도를 받지 않았지만 대금을 완제했거나 두 가지. 그때는 누가 수취한다? 매수인. 됐지요? 네. 자, 16번부터는 담보 책임이고요. 뒤에 채권 매매하고 경매까지 담보 책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환매하고 담보 책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나서 여기는 풀어볼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한번 다시 풀어갖고 오시면 돼요. 다음 주에는 여기부터 시작해서 주택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 몇 페이지야? 256페이지. 얼마 안 되죠? 얼마 안 돼. 다 합해봐야 한 50문제 정도밖에 안 돼요. 일단 여기까지 다음 주에 나갈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꾸 반복해서 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출을 들으실 때는 저 전체적으로 왁구를 짜서 들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 지문 하나하나 이렇게 출제가 되는구나. 이런 게 나오는구나. 거기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표현하고 어디에서 자주 나오는지 어떤 식으로 변형해서 나오는지 그걸 자꾸 반복해서 봐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